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라켓. 순정 스프라켓은 25T여서 이런 25T보다는 앞에를 이제 더 크게 28T로 바꿔주면은 작은 차이 같겠지만 생각보다 체감 차이는 꽤 큽니다. 이게 3T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서 제가 묘기보다 주행을 많이 합니다. 묘기는 솔직히 뭐 거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는 무기 같은 거는 그냥 뭐 인도 더 뛰어넘는다든지 뭐 그 정도만, 그 정도까지만 좀 오래오래 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게 스프라켓이라고 하면은 뒤에 들어가는 기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개 내지 뭐 11개, 9개, 8개. BMX에서는 요거를 스프라켓이라고 그러고 뒤에 건 오히려 카세트라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러려니 알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를 제거하기에 앞서서 크랭크를 아예 뜯어내야 되는데, 크랭크를 뜯어내려면 체인을 뜯어내야 돼요. 이 체인을 뜯어내기 위해서 보통 BMX들은 보니까 체인 링크가 없던데, 다행히도 이거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체인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체인 링크부터 제거를 해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체인 링크가 있으면은 체인 링크를 분해하는 공구들이 보통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공구가 뭐 굳이 사야 되는 공구인가 뭐 항상 의심은 들어요. 뭐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죠. 그런 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안 씁니다. 그냥 롱노즈 플라이어가 그냥 요것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체인 링크 뺄 때는 참 유용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용도가 거의 없어요. 싸구려로 씁니다. 그냥 체인 링크가 이렇게 일종의 핀같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쪽 한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시면은, 어이구 죄송해요, 쉽게 빠집니다. 제거한 스몰 파츠들은 이런 자석 접시, 정말 잃어버릴 우려가 굉장히 큰 이런 스몰 파츠들은 자석 접시에다가 있으면 스몰 파츠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죠. 옛날에는 뭐 거의 돈 만원 가까이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요새는 다이소에도 팔더라고요. 다이소 것도 쓸만해요. 그리고 링크를 제거한 데를 찾아서 다시 아웃플레이트 2개를 제거해 주시면은 체인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뭐 그냥 요거는 빼주시면 되고 제거를 해줍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스페어로 쓸 겁니다. 한동안 짱 박혀 있겠네요. 자, 이제 크랭크 암을 뜯어 볼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 정비를 로드 정비에서 거의 다 배웠어요. 혼자 자전거를 만들다시피 하면서 웬만한 걸 로드 정비를 다 배웠다 보니까 이런 BMX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정말로. 미국 공구나 이런 거 기계 같은 걸 만지다 보면 느끼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저는 장점으로 봅니다. 고장이 굉장히 적어요. 아무튼 이 드라이브 사이드 크랭크 암을 제거해 볼게요. 어차피 제거할 때는 순서가 얘네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편하신 대로 요 크랭크 암을 조여주는 볼트부터 풀고, 요거는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 조여지는 힘만 없어질 정도로만 풀어주시고, 요 스핀들 볼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풀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끝까지.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석 접시로 가고요. 그 다음엔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빼시면 됩니다. 요 반대쪽 뒤에 크랭크 암 조심하시고. 별거 없습니다. 뭐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좀 놀랄 정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 요 스파이더 볼트만 6mm로 제거를 해주세요.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크랭크마다는 조금씩은 다른데 일단 제 거는 요 하나짜리, 웬만한 BMX는 다 요새는 요거 같더라고요. 빠집니다. 스몰 파츠 접시로 가고요. 자, 25T랑 28T 거의 새 거예요. 뭐 크기 차이가 이제 보이시나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타보면 차이가 꽤나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랭크 암을 제거를 하셨으면은 이거는 두 개 스페이서가 남아요. 하나는 그냥 끼워 넣으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한 군데는 넓고 한 군데는 좁아요. 뭐 하는 역할이냐면은 스핀들이랑 요 구멍이 이렇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크기를 맞춰주는 그런 어댑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얘가 끼워 놓고 얘를 끼우면은 딱 맞습니다. 크기가. 스프라켓을 새로 사면은 스페이서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스페이서가 들어있죠. 새 거를 한번 까볼게요. 이 두 개가 들어있는 이유는 둘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스핀들 규격과 맞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크죠? 이거 제 게 아닙니다. 자, 요거입니다. 제 거는 딱 맞죠?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프라켓에 어댑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새 거는 잘 안 들어갑니다. 뭐 좀 힘을 쓰셔도 돼요. 조금은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이 됐으면은 다시 스파이더 볼트를 체결을 할 겁니다.
어차피 한 개짜리니까 쪼아주시는데, 처음부터 꽉 쪼아버리면은 스프라켓 구멍이랑 크랭크암 구멍이랑 이렇게 사람 눈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살 손으로 움직일 수 정도로만 쪼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맞춰줍니다. 맞춰줬죠? 그 다음에 저야 이제 얘를 조금만 쪼아줍니다. 어차피 이 상태에서는 세게 못 쪼읍니다. 그럼 다시 빼서 이제 좀 세게 쪼우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럴 일은 없겠죠. 다음에 맞춰주시면 잘 왔다 갔다 하죠. 이 상태가 돼야 정상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빠지는 게. 여기 맞았으면 이게 쪼았고 끝났으니까 내려놓으시고, 여기 스핀들도 고착되지 않도록 브리스를 발라줘야 돼요. 브리스가 더러운데 여러 가지 많지만 저는 이 피니쉬 라인에 요거를 쓰시는 게 고착이라든지 윤활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점도를 갖고 있어서 얘가 피니쉬 라인에 그리스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뭐 무난합니다. 그냥 뭐 둘 다 사면 좋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 뭐 그냥 한 개로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요것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이거를 발라주는 방법은 돌려가면서 골고루 발라줍니다. 너무 두껍게 발라봤자 어차피 꽉 껴지기 때문에 그냥 서로 쇠랑 쇠가 늘러붙지 않을 정도로만 발라주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논드라이브 사이드랑 이럴 일은 없겠죠. 반대 방향으로 놓고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크랭크를 다시 결합을 할 건데 이때는 이 순서가 참 좀 의미가 있어요. 아까는 그냥 푸는 거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쪼을 때는 크랭크암을 쪼아주는 이 볼트를 먼저 쪼아주게 되면은 홈이 작아져서 이 스핀들 볼트가 끝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끝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건 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핀들 볼트를 먼저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결합은 일반 볼트처럼 쉽습니다. 이렇게 쪼아주 서로 쪼아지겠죠? 스핀들 볼트가 크랭크암을 밀고 들어가는 거죠. 많이 세게 쪼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뭐 잘 돌아가는지 너무 뻑뻑하지만 않을 정도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랭크암을 쪼아주는 볼트, 정확한 명칭은 글쎄요 어렵네요. 요런 건 있긴 있겠지만은 네 뭐 그냥 크랭크암을 쪼아주는 볼트라고 말할게요. 저는 쇠가 드러나곤 쇠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쪼으시면 오히려 제품 내구성에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체인을 다시 결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뭐냐, 스프라켓이 커졌는데 체인을 그대로 쓰면 체인이 당연히 짧아요. 어떤 데서는 이거를 뭐 다른 체인 링크 남는 거를 다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체인이 자주 터져요. 그래서 그 방법은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새 체인을 샀습니다. 같이 새 체인을 사게 되면은 체인 새 거는 항상 보등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체인을 끊어서 써야 돼요. 이거는 싱글 스피드 체인이기 때문에 체인의 앞뒤로 다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앞뒤로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결합 방법은 쉽습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기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건 끊어주면 됩니다. 체인을 길이를 결정할 때 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이 BMX 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체인 텐션을 조절해가면서 타거든요. 트릭에 따라서 체인 텐션이 조금 이게 낮은 게 필요한 트릭이 있고 반대로 체인 텐션이 강한 텐션이 필요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행을 많이 하실 때는 오히려 텐션이 강한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인을 조금 짧게 맞출 겁니다. 체인 텐션을 맞추기 전에 일단은 리어 휠을 먼저 풀어서 체인 텐션을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전 처음에 BMX 이거 뒤에 휠 볼트 보고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 17mm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풀어주시면 일단 제가 조금 풀어놨어요. 아까에 풀었고요. 풀면은 이렇게 휠이 왔다 갔다 하죠. 자유롭게. 체인 길이를 봐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제일 가깝게 맞춰 놓고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제일 가까운 상태니까 안 되고요. 그것보다는 한 칸 정도를 더 줍니다. 그 한 칸 정도는 휠을 뒤로 당겼을 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텐션을 원하는 만큼 조절해가면서 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만 놓게 되게 타면은 다음에 늘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칸 정도만 이렇게 여유를 줍니다. 체인 길이가 확정이 됐으면은 체인을 끊으시면 돼요. 체인을 끊을 땐 체인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삽입부조 버즈맨 체인 툴을 씁니다. 체인을 끊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체인 같은 경우는 한번 끊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되는데, 정말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뭐 타다가 끊어졌을 경우에야 뭐 중간에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서 쓴다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체인을 중간에 끊어서 뭐 다시 연결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체인 핀이 한번 빠지면은 이미 그걸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신중하게. 아우터 플레이트, 이너 플레이트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이렇게 핀이 달린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우터 플레이트가 통짜로 된, 아우터 플레이트 같은 경우 돼 있는 경우는 양쪽 다 이너 플레이트가 와야 되게끔 끊어야 돼요.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체인을 쓸 때 정비의 용이성을 위해서 체인 링크를 씁니다. 체인 링크를 기존 거를 저는 써야 되는데, 링크를 깔리지 않게 꼽습니다. 체인 툴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끊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 마지막에 플레이트가 이너로는 시작은 하는데 끝은 아우터예요. 체인 링크를 쓰려면 얘는 못 쓰죠. 근데 또 얘도 아우터니까 얘를 또 못 쓰고, 그럼 이만큼을 또 버려야 돼요. 한 번 더 끊을 겁니다. 체인을. 체인 끊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체인 공구에 있는 이 펀치가 이 체인 핀에 딱 맞도록 놓고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체인이 찌그러지니까 잘 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빠졌죠?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체인 링크, 아우터 플레이트니까 양쪽이 이너 플레이트인 상태로 체인을 만들어 놓고 체인 링크를 결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인 링크가 결합이 됐죠? 그 상태에서 지금 제가 텐션을 안 잡았으니까 많이 흐릅니다. 체인이 잘 돌아갑니다. 문제 없는 겁니다. BMX는 진짜 굉장히 정비가 쉬워요. 진짜로. 아무래도 고장이 안 난다라는 튼튼한 자전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막 집어 던지면서 타고 이러는 자전거입니다. 원래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고장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딱 체인을 결합을 하고 나면 체인 텐션을 맞추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체인 텐션이 굉장히 느슨하죠. 뭐 이렇게 타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트릭에 맞춰서 체인 텐션을 조절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트릭 같은 경우를 부릴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오래오래 살 거니까요. 주행이 거의 99%입니다. 힘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체인 텐션을 챙챙하게 하는 거예요. 맞추는 법은 간단합니다. 한쪽을 손으로만 어느 정도 쪼아주시고, 그 다음은 카메라 상으로는 센터가 잘 안 보일 거예요. 한번 뭐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도 잘 안 보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인 텐션이 최대한이면 됩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조금 느슨하게 해서 그냥 손으로 이빨이 당겨 놓고 쪼으면 됩니다. 손으로 이빨이 당기면은 요 양쪽에 여기랑 여기가 요 간격이 있어요. 어차피 뭐 레이저로 재놓고 뭐 이렇게 기계로 쪼우지 않는 이상 100%는 못 맞추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맞춰야 돼요. 눈대중으로 보시고 이렇게 쪼아주시면 됩니다. 바퀴가 어느 정도 고정만 될 정도로 손으로만 처음에는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구는 제일 나중에 씁니다. 뭐 잘 굴러가고, 이때는 잘 맞았는지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브레이크 패드를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그래도 가장 이 휠이랑 인접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보면서 간격을 보시면은 제법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 휠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자, 이제 손으로 어느 정도 쪼았으니까 공구로 쪼을 거예요. 카메라 때문에 고생이 많네요. 이것도 아까 크랭크 스핀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세게 쪼으면 됩니다. 세게. 빠지면 큰일 나는 것들은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거의 힘의 주축이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그냥 세게 쪼으면 됩니다. 물불 안 가릴 정도로. 이것도 내려놓고 한번 쪼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가 잘 되는지, 브레이크 패드가 정 위치에 물리는지도 봐주셔야 돼요. 방금처럼 휠을 가지고 체인 텐션을 조절을 하잖아요. 브레이크 패드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휠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브레이크 패드를 다시 한번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정렬하는 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영상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바꿨는데도 뭐 운이 좋아. 이렇게 정비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정비는 여기 정도로만 하도록.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정비를 여기까지 해봤고요. 페달이랑 스프라켓이랑 체인까지 교체를 해봤는데 별거 없죠? 굉장히 쉬워요. 정비는 쉬운데 이제 제가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다르겠죠. 최대한 쉽게 해볼게요. 예. 특히나 BMX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자전거, 튼튼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엄청난 장점이 있죠. 저도 뭐 묘기용을 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막 타기 위해서 쓰는 자전거니까 굉장히 좋은 자전거입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미국 제품들의 특징이죠. 튼튼하다, 단순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계속 하겠지만은 뭐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찾아봐 주시고 처음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궁금하신 게 정비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